뉴스 정면 승부. 김 사장님은 고민하던 공장 먼지 악취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박 사장님도 쉽게 없애기 어려운 식당 연기 냄새를 해결하려면 정답은 역시 우양집진기. 이제 25년 기술의 우양집진기로 말끔히 해결하세요. 집진기는 역시 우양집진기. 우양집진기. 검색창에 우양집진기. 싸다 싸. 판촉물! 고려기프트 판촉물! 이잖아. 여기저기 둘러보면 고려기프트 판촉물. 이봐 저봐 모바일 쿠폰도 고려기프트. 싸네.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기업. 판촉물은 역시 거기! 고려기프트잖아. 나갔다 들어오면 손부터 닦으랬지. 뒤에 딱지가 앉아서 말 참 안 듣는 사람들. 그래서 그린온이 특단의 조치를 취했으니 도형 손소독기 그린터치. 손잡이만 잡으면 세균까지 싹 잡으니까 100마디 말보다 청결한 손소독. 그린온 그린터치. 공기가 탁해 작업이 안 됩니다. 유해 공기 때문에 직원들 건강에. 지금 당장 오토링크를 설치하라. 오토링크 산업용 집진기. 각종 분진과 오일 미스트, 용접효, 작업장 냄새와의 전쟁 끝. 믿을 수 있는 집진기 오토링크. 1577-7097. 다큐, 이제 다큐가 바꿉니다. 서류 지그지그 다큐로다가 회이 다큐로다가 오늘도 야근 빌어먹을 야근 다큐로다가 업무 효율을 높이는 그룹웨어의 새로운 강자. 다큐 오피스 허브. 15세기는 대항해 시대, 21세기는 대행의 시대. 부모가 직접 동반하지 않아도 입국 거절은 없습니다. 발급 번역 공증. 부모님 동반이 없어도 부모 여행 동의서면 전 세계 어디든 안전히 걱정 없죠? 배달의 민원. 한국통합민원센터.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뉴스 측면 승부. 뉴스 측면 승부. 오늘은 정주식 직설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주식입니다. 네, 오늘 이슈는 뭔가요? 네, 오늘 소식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소식인데요. 네. 이분 행보가 요즘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아, 예. 이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부결 이후에 존재감을 확실히 과시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말이죠. 네, 이분이 예전에는 그 낯가림도 굉장히 심하고 술도 거의 입에 안 대는 그런 캐릭터로 많이 알려져 있었잖아요. 네. 이분이 요즘에 막 하루에 폭탄주를 10잔씩 말아 드신다고 하네요. 예. 매우 아주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예전하고 다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계신다고 합니다. 네. 아니, 그 폭탄주 10잔씩 드시고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어떡하시려고 그러시나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이분 이미지는 참 우유 드실 것 같은 이미지인데 저는 상상이 좀 안 됩니다. 술 드시면 좀 엄마한테 혼날 것 같은 그런 이미지인데. 네, 모범생 이미지. 네. 예. 지지율은 자꾸 떨어지시는데 이게 주량이 많이 늦은 것 같아요. 좀 괴로워서 그러신 걸까요?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속상해서 술을 더 드신다는 추정도 가능하겠네요. 네네. 네. 자, 그런데 이번에 임명동의안 부결 관련해서 이거 뭐 안철수 이 대표가 뭐 뒤에서 은근히 좀 압박을 했다는 얘기도 있는 반면에 네네. 뭐 사실은 본인도 몰랐는데 결과가 나오고 나니까 그냥 우리가 결정권이 있다 이렇게 좀 나간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네. 오늘 좀 기자들 만나서 그렇게 난 몰랐다 이렇게 또 답변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근데 그 부결 직후에 그분이 보여줬던 그 발언이나 뭐 SNS에 올렸던 글 같은 걸 보면 뭐 좀 말 바꾸신 게 아닌가.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 예. 그렇군요. 네. 국민의당은 이번에 그 표결 전에 당론을 정하진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좀 부담스러웠겠죠. 이분들이 그 대거 반대표를 던진 이유는 그 안 대표가 부결 직후에 좀 밝혔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내에서 좀 존재감을 과시하고 캐스팅 보트로 좀 부각되길 바라는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과가 지금 뭐 여론조사로 좀 나오고 있죠? 네, 이게 그 13일 날 리얼미터에서 그 호남 지역 성인 509명을 대상으로 그 김희수 임명 동의안 부결에 동의
김희수 임명 동의안 부결에 대해서 어떤 그 의견을 갖고 있나 물었더니 동의하지 못한다고 답한 사람이 62.4%가 나왔어요. 아, 네. 그리고 동의한다는 응답이 22.2%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동의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동의한다는 의견보다 3배 가까이 지금 많이 나온 셈이죠. 네. 그러니까 그 국민의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에서 지금 뭐 거센 그 역풍을 지금 맞고 있는 현실이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그 부결 사태에 대해서 그 어느 당의 책임이 있냐 또 물었더니 64.4%가 국민의당의 책임이 있다라고 응답을 했어요. 네.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의석수도 훨씬 작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은 표결 전에 당론으로 이 반대표를, 그 반대 당론을 정했던 건데, 좀 억울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막상 또 그 표결 직후에 보니까 국민의당 홈페이지는 악플 때문에 마비가 됐어요. 네. 아주 그 거친 발언들로 도배가 됐는데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 홈페이지는 멀쩡하더라고요. 아, 그럼 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나갈까요? 이거 보면은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지금 부결 이후에 이 몰매를 좀 맡고 있는데 좀 여기는 좀 그 안 대표가 매를 번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안철수 대표를 대선 전에 좀 사석에서 뵌 적이 있는데 좀 개인적으로 좀 불편한 질문이 나오면 굉장히 그 표정 관리가 잘 안 되는 모습을 예. 봤거든요. 얼굴이 막 금세 울그락불그락해지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약간 그 표정 관리에 실패한 것 같아요. 아, 예. 그런데 말이죠. 반면에 지금 현실은 어쩔 수 없이 이 더불어민주당이 그래도 국민의당의 손을 지금 잡고 함께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지적도 많이 그렇죠? 나오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도, 그러니까 이번에 아마 많은 국민들이, 여권 지지자분들이 심정적으로는 좀 국민의당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국민의당이 이렇게까지 발목을 잡을 리가 있겠나라고 했는데 막상 표결 결과가 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국민들의 분노가 자유한국당보다는 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게 좀 많이 쏠린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여기서 좀 안철수 대표가 부결 직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20대 국회에서 결정권을 가진 정당이다. 또 자기 페이스북에는 우리가 예. 캐스팅보드를 쥐었다. 이런 얘기를 썼다가 또 비판 여론이니까 좀 삭제하기도 했는데 저는 국민들이 이런 모습에 좀 실망을 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네네. 자, 그래도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하고는 좀 소통을 좀 적극적으로 앞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주식 직설 편집위원장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인터뷰 중에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는요, 13일 광주 전남북 지역 성인 509명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고요. 자동전화 응답 방식으로 실시를 했고,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 오차, 응답률은 8.8%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 800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 방안 검토하고 있다. 예, 이런 보도가 오늘 나왔습니다. 유엔 산하 국제기구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하고 정치적 상황하고 상관없이 추진하겠다라는 원칙에 따른 거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왜 하필 지금이냐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낸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한번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나온 대북 인도적 지원 관련한 방안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인도 지원 문제는 유엔 제재와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아동 임산부 지원 사업, 또 필수 의약품 지원에 정부가 인도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인데요. 문재인 정부 내에는 연계론자가 있고 병행론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연계론자는
핵 문제와 남북 관계를 연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고요. 병핵론자는 별도로 남북 관계는 추진해야 한다 하는 것 같은데요. 이 인도 지원 문제는 이 병핵론과도 또 별개로 이것은 북한뿐만이 아니라 어떤 나라에도 재난 지역에 할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뭐 야권 쪽에서 특히 뭐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국민 억장 무너지게 하는 얘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은 시기의 적절성 얘기를 좀 하고 있단 말이죠. 그 시기 부분은 그래도 조금 고려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로요. 제가 통일부 장관 하던 시절에 2005년입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와 합심해서 북한의 신생아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 신생아에 대한 그 약품 지원, 또 영유아 이유식 지원 이런 거를 10년 동안 해왔어요. 네. 그 사업은 1차 핵실험, 2차 핵실험, 3차, 4차 핵실험 와중에도 계속됐습니다. 유엔 제재가 계속됐을 때도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개성공단을 폐쇄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것마저도 끊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잔인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자, 그러니까 인도적인 지원 부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 이어져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인류 사회의 보편적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하고 제재 문제는 완전히 별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네. 이번 유엔 제재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원유 공급 차단이 포함되지 않아서 이 반쪽짜리다라고 하는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그 대북 제재안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떻게 지금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네, 이 제재는 사실 미국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미국, 영국, 프랑스도 있지만 중국,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에 네. 절충할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이것이 북한은 어쨌든 고통스러운 제재가 될 것입니다. 특히 섬유류 수출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그랬죠. 석탄 수출 금지에 이어서 경제적 고통이 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1차 핵실험 2006년이죠. 11년 전. 그때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1718호로부터 엊그제 2375호까지 9번째 유엔 제재가 가해졌어요. 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할 때마다 사상 최대, 유엔 역사상 최대 수준의 최고 수준의 제재다. 이 제재를 지금 9번째 한 거거든요. 그렇죠. 제재가 효과가 있었다면 북핵 문제는 이미 해결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1차 그 핵실험 때 첫 번째 제재부터 6차 핵실험 이 9번째 제재에 이르기까지 이 시간 동안에 북한은 당시에 10여 년 전에 한두 개로 추정되던 핵무기를 이번에는 수소탄까지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핵물질도 플루토늄만 30kg 이상으로 평가되고 그다음에 고농축 우라늄은 얼마가 되는지도 모를 정도로 축적해 있고 또 핵무기의 성능 역시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표준화 그리고 이것을 또 미사일 꼭대기에다 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 이렇게 해서 거의 핵무기 완성의 완결 단계까지 갔다 이렇게 본인들이 북에서 이제 호언장담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제재라는 게 별무소용이라는 게 증명된 거죠. 이제 북에 남은 것은 추가 한 번쯤 핵실험을 더 하거나 아니면 한두 차례 미사일 실험을 한 뒤에 핵 보유국가 선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거의 이제 완성 단계에 온 거지요. 제재는 무용했다, 소용이 없었다 하는 것이 증명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북미 대화가 이제 조만간 재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이제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결국은 핵심을 봐야 합니다. 핵심은요, 북미 수교를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핵 역사에서요, 3번의 그 해결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94년에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1차 핵 위기 때인데 23년 전이죠. 1994년 제네바 합의. 네. 그때도 북미 수교를 전제로 해서 핵 동결로 갔던 합의가 됐었고요. 그랬었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이 있었고 2000년도에 조미 공동 코뮤니케라고 해서 평양 워싱턴 클린턴 김정일 정상회담을 눈앞에 두고 맺었던 그 공동 코뮤니케 역시 그때는 이제 미사일 문제 해결을 전제로 해서 북미 수교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 세 번째가 2005년 9.19 공동성명입니다. 북이 핵포기를 받아들이면서 북미 수교를 조건으로 맞바꿨던 것이지요. 네. 자, 이제 본질은 그겁니다. 70년 오래된 미국과 북한의 적국 관계, 이것을 바꾸지 않고는 북한 핵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본질이 드러난 겁니다, 이제. 네. 그런데 이제 이번 일련의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좀 오락가락한다. 그래서 지금 진보 진영은 말할 것도 없고 보수 진영 양쪽에서 지금 협공을 받는 이런 상황이 지금 돼버렸단 말이죠. 그러면서 외교안보 라인 교체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 점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네, 대북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네. 일관성은 철학에서 나옵니다. 제일 나쁜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취임 4개월 만에 3번을 냉온탕 했습니다.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취임사에서 온탕, 그리고 그 이후에 방미 과정에서 냉탕, 그리고 선언에서 온탕, 그리고 또 ICBM 쏘니까 사드 배치하면서 압박과 제재로 냉탕, 그리고 8.15 경축사에서 온탕, 그리고 핵실험하니까 냉탕. 벌써 넉 달 만에 3번 왔다 갔다 했는데요. 네. 김영삼 정부가 5년간 17번 왔다 갔다 하면서 한반도 탈냉전의 시간을 낭비한 것이 겹쳐 떠오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외교안보 사령탑을 교체하고 제대로 된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당 내에서 쓴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전부 네. 예스만 하는 사람뿐이지 노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그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 초청 간담회가 국회에서 있었는데요. 여야 의원 30여 명이 모였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여당 의원님들께서 쓴소리 좀 하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네. 외교안보 라인에서 그러면 누가 지금 교체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정의용 안보실장입니까? 강경화 외교부장. 지금 저 외교안보 팀 자체가요. 북핵 문제에 대해서 전문성과 경험도 없고 전략도 없습니다. 사람도 없고 전략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전원 다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럼? 그건 뭐 인사권은 대통령이 알아서 할 문제인데요. 현재대로 네. 보좌를 받는다면 별로 전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네. 대북 특사를 보내야 된다라는 얘기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특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제대로 된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번 이제 유엔에서 뭐 한미일 접촉 또 한미일 정상회담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사실 이 유엔 안보리 체제 1차부터 지금 9번의 제재에 빠지지 않고 해법이 들어 있습니다. 그 속에 제재만 네. 있는 게 아니고요. 해법이 뭐냐면요. 북한 핵 포기와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합의한 2005년 9.19 공동성명으로 돌아가라. 이게 유엔 제재결의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28항에 가서. 네.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해야 합니다. 유엔 제재결의안에 들어있는 해법을 꺼내서 이걸 선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네. 대북 특사는 그 다음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이 강경화 외교장관하고 4강 지금 대사 이 전원 교체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는 거는 뭐 적절치는 않다고 봅니다. 지금 4강 대사 아그레망을 신청했는데 전원 교체할 수도 없는 거고요. 네. 중요한 것은 외교안보 전략사령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청와대를 지금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대통령은 이제 외교안보 남북관계는 대통령 의제입니다. 대통령 어젠다예요. 네. 그런데 대통령이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양질의 보좌를 받아야 하는데 저는 양질의 보좌가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통일부 장관 지내신 정동영 의원이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2부는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들으시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